제14화 창원평야 흑풍현랑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4화 창원평야 흑풍현랑대. 흑풍현랑대가 거주하는 민둥산에는 약 10여 개의 토굴이 있었으며 이 굴은 들어가는 입구가 각 10개였지만 이 토굴들은 마치 개미굴과도 같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 허름한 입구와 달리 좋은 입구는 처음 온 자들이나 적들을 유인하는 겉모양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이제 이 민둥산 토굴, 아주 늦은 시간에 홀로 걷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유성문이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용마표국으로 찾아온 대리국의 공녀를 도와주기로 한 후에 흑풍현랑대의 정체를 거령이란 자한테서 들었고, 현랑대의 본거지를 돌아본 후 그는 이곳이 절대적인 사회학이여 양민과 청해성 백성뿐 아니라 이곳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도 큰 해악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곳 흑풍현랑대를 멸하기로 하였으니, 처벅. 이 토굴의 길은 어두웠다. 간혹 간간히 비추고 있었던 횃불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지날 수 있는 통로는 일반인이 걷기에도 매우 어두운 편이었다. 다만 이곳을 이용하는 현랑대 대원이라면 이것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짐작뿐. 성문은 비록 매우 어두운 토굴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곳 또한 대낮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니 그에게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다. 이미 250여 명을 정리했으니 본전을 제외하고 단 한 곳만 정리하면 될 것 같군. 현재 성문은 흑풍현랑대를 정리하고 다녔는데 본전 행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현랑대의 대원들은 모두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성문은 이들을 우선 제압하고 추후로 본전을 정리하면 되겠다 싶었다. 너무 많은 인원이었으나 성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지금 본전 행사에 참여한 녀석들을 제외하고 흑풍현랑대 녀석들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그저 시골 마을 동네 무관에서 무공을 가르치는 사범 정도의 수준이었으니 고작 삼류나 이류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었다. 다만 이들이 이곳 청해성에서 악명이 자자했던 것은 이들이 기마술과 화살을 이용한 전술에 매우 특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들의 순회가 바로 전 전대에서 가장 강한 무인 18명 중 하나가 아닌가. 사파제일존 북악천자 이자는 이미 강호에서 사라진 인물이었지만 그가 한참 활동할 때 30년 전에는 그 악명이 대단하였으니 그는 당시에도 신화경에 든 인물이거나 거의 근접한 인물로 강호 호사가들에게 판단받았다. 아무튼 그가 순회로 있는 이곳 흑풍현랑대의 본거지는 용담호열과도 같은 곳이었으며, 처벅. 성문은 토굴을 걸어나가다가 좌측으로 굽은 길을 보았으며 그곳 벽면에 횃불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돌면 2개의 병사 숙소로 접어들겠군. 이곳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성문은 현재 화신경 후입 천허경만 펼칠 수 있는 기감으로 이곳 민둥산 곳곳을 살피고 있었다. 그가 처리한 여러 곳도 이미 그의 기감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결국 지금 이곳 민둥산 사냥은 무리가 아닌 바로 단 한 사람, 유성문이 벌이고 있는 독행독보였으니. 야옹. 성문이 들어가려던 토굴 내실에는 보초를 서는 두 사람이 있었으며 그들은 복도와 같은 곳을 오가며 경계했는데 그가 지나는 길에는 이어진 침상 같은 것들이 있었으며 약 50여 명의 인물들이 좌우로 누워 자고 있었다. 오직 두 사람은 끝에서 끝으로 오가고 있었는데 이들은 고양이 울음에 서로의 의문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자네가 나갈까? 아니면 내가 나갈까? 두 사람은 고양이 울음의 소리를 죽여 걸어와 만나 조용히 이야기하였으니 자고 있는 선임이나 동료, 후인들을 깨울까 하여 조용히 말한 것이다. 자네는 여기 있게. 도대체 이 토굴의 고양이라니? 고양이 녀석이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이상하군. 이 겨울에 그것도 이곳에서 야생 고양이가 웬 말인가? 그렇지. 그것은 나도 의문이네. 야옹. 확실히 고양이 울음이었다. 한 녀석은 얼굴에 인상을 썼으며 그의 미간에 골이 깊게 파였다. 처벅.
삐걱, 삐걱, 탁. 현랑대 보초 무사는 문을 열고 나간 후 다시 문을 조심히 닫는다. 야옹, 야옹. 이 무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가서 천천히 걸어갔으며 야옹, 야옹. 에잇! 썩을 고양이를 봤나? 잠시 후 일각이 지나면 나는 교대로 다시 잠을 잘 수 있건만 조금만 있다가 울던가. 처벅, 처벅, 처벅. 무사는 불평하며 걷다가 어라? 또 소리가 들리지 않네. 휘익, 팍. 스르르, 척.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유성문이었다. 성문은 보초 하나를 유인해 내어 처리한 것이다. 녀석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인물을 생각하기도 전에 성문이 떨어져 내리며 녀석의 머리 아래를 후렸고 녀석은 풍부열을 후려맞고 기절했다. 풍부열은 목과 머리 사이에 있었으며 동맥이었으나 성문은 강도를 조절하여 기절시켰을 뿐이다. 이곳을 강하게 내려치면 당한 사람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성문은 쓰러지는 녀석을 받아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내 녀석이 삼류를 갚아서난 수준이라 내 녀석의 단전은 파괴하지 않아마. 하지만 너 외에 5명을 제외하고 이곳에 있는 녀석들은 다시는 무공을 전개하거나 내공을 축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하지만 한 녀석은 제외다. 바로 부각천자라는 녀석 말이다. 후후후후. 성문은 쓰러진 녀석을 바닥에 뉘며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성문은 호련히 사라졌고 다시 고양이 울음이 톡을 길목을 따라 울렸다. 야옹, 야옹. 에잇, 나간 녀석은 뭘 하는 것인지 조금 귀찮군. 처벅, 처벅, 처벅. 삐걱, 삐걱, 탁. 남은 녀석 또한 고양이 소리에 조금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며 조용히 출입문을 열고 나간다. 야옹, 야옹.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중에 나온 무사는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고양이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나간 무사를 찾고 있는 것인지 그의 눈은 매우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처벅, 처벅, 처벅. 나중에 나온 무사는 우선 걸어갔던 무사의 길을 선택해서 천천히 걸어갔다. 야옹, 야옹. 녀석은 익숙했던 톡을 길이라 걸어나가는 것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으며 어이 자네, 고양이를 찾지 않고 자네는 뭐 하는가? 나중에 나온 무사는 톡을 길목의 바닥에 한 무릎을 꿇고 수그려 있는 자를 보았다. 아마도 나중에 나온 무사는 자기 동료가 뒤돌아서서 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았다. 야옹, 야옹. 처벅, 처벅, 처벅. 이봐, 뭐하나? 고양이 울음이. 삭, 휙, 팍, 스르르, 척. 역시 나중에 나온 무사도 성문의 술수에 당한 것이다. 성문은 앉아있는 우측 어깨에 손을 얹은 녀석의 팔을 잡고 일어나며 좌수로 녀석의 근축혈을 강하게 때렸다. 녀석은 자신도 모르게 강한 충격으로 몸이 굽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으며 그도 종전 녀석과 같이 기절하게 되었다. 성문은 녀석을 어깨로 메어서 천천히 걸어가 종전 기절한 녀석 옆에 내려놓았다. 너희 두 녀석은 정말 운이 좋은 줄 알 거라. 너희 포함 5명도 운이 좋고 무공과 근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후후후후. 처벅, 처벅, 처벅. 삐걱, 삐걱, 탁. 성문은 잠시 걸어가 내실로 들어왔는데 역시 좌우 이어진 침상에는 약 50여 명의 흑풍 현랑대 무사들이 자고 있었다. 현화 대타격. 이화현타.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내실에 들어온 성문은 좌수 손바닥을 뒤집었으며 그 손바닥에서 은빛 기광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은빛 빗살이 튀어나갔는데 역시 이가는 빛들은 신속하게 날아가 50여 명의 수혈을 두들겼으며 흑풍현랑대의 무사들은 더욱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으니 처벅, 처벅, 처벅. 성문은 좌수를 들어서 자기 얼굴에 턱선을 만지며
침상 끝에서 침상 끝으로 오갔다. 녀석들. 너희들이 마지막이다. 너희들만 처리하면 이곳 현랑대는 이지러질 것이다. 휙! 마라 종천!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팍팍팍팍팍팍. 성문은 좌수 팔을 쭉 하고 뻗어내었으며 성문의 팔에서 공기가 심하게 요동하여 그의 팔뚝 소매와 옷은 심하게 펄럭였다. 또한 그 팔에서 은빛 기광이 터져나갔다. 그리고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무사들의 기해혈, 즉 이들의 단전을 두들겼다. 한 점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가격했는데 마치 성문의 공격이 이들의 기해혈을 찾아가서 맞추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이들 무사는 단전이 파괴되어 북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절해 있는 것인지. 단전이 파괴되면 무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고통을 수반한다. 하지만 현랑대의 무사들은 모두 단전이 파괴되었으나 일절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처벅, 처벅, 처벅. 성문은 천천히 실내를 걸어 나갔으며 그는 출입문에서 뒤돌아본 후 자, 이제 본전으로 가서 이곳 현랑대를 완전히 마무리해볼까? 성문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50여 명의 무리는 자신들에게 재난이 임한 것도 모르고 꿈나라에서 깨어날 줄 몰랐으니 성문이 이곳 흑풍현랑대의 본전에서 사라진 지 채 반시즌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둥산 흑풍현랑대의 절대 무적 300무사들은 완전하게 무력하게 되었다. 물론 흑풍현랑대의 소수 순회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 역시 성문이 종전 있었던 자리에 은은한 공기에 파동이 울리더니 한 사람의 신형이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다. 물론 유성문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은은하게 스치듯 지났는데 그의 얼굴은 짙은 미소를 지었다. 녀석들, 재난이 임한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잔치를 즐기고 있구나. 유성문이 종전이 있었을 때 달라진 점이라면 중앙에 있었던 20여 명의 여인은 각 상인의 무리에 흩어져 자리했으니 아무래도 이미 노예들은 상인들에게 팔린 상태여서 나뉘어 자리한 것 같았다. 너희들도 문제구나. 상인이야 이문이 남으면 당연히 지옥 아수라와도 거래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거악과 거래를 한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결과는 바로 거악과 타협한 너희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대명 황제께서는 너희들의 행위에 조금도 자비가 없을 것이다. 물론 나는 지금부터 친군 도의부의 부제독 신분으로 인심 거래하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성문은 좌우로 쓸어보며 좌중에 있는 모든 인물을 쏘아보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성문을 볼 수 없었으니 하하하하. 호호호호. 두 사람은 매우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청일성의 지역 특산품인 마주를 들이킨다. 꿀꺽꿀꺽. 좋다. 코까지 찡하게 만드는 마주는 언제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마실 때는 코까지 톡 써서 매우 마시기가 쉽지 않았으나 한번 이 맛에 길들면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정말 지난 2개월 동안 고향에서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파란 눈에 생목인 말이었다. 그는 아마도 파사국 출신으로 보였는데 클클클클클클클클. 상주께서는 어찌 마주를 칭찬하십니까? 상주야말로 고향에서 저 멀리 비주는 물론 남하에서도 명품의 각종 술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흐흐흐.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곳 청해성에서 먹는 이 마주의 진한 맛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의 코와 목구멍을 자극하는 술은 없으니 말이오. 북악존자는 파사국의 상인 무리 중 상주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북악존자는 유성문과 만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나 그의 모습 여전했다. 아마도 이 북악존자라는 사람도 전 전대고인으로 그의 내가 공부는 이미 화신경을 넘어서서 세월 간 시간이라는 것이 그의 외모에서 비껴지나 간 것 같았다. 그는 강호에서 잠적하기 전에도 이미 화신경에 근접했거나 화신경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발로환동의 경지에 이르렀지 않았겠나.
성문은 조금 떨어진 곳, 24개의 기둥 어두운 곳에서 이들을 노려보고 있었으며 천천히 하자. 녀석에게 형님의 혈투를 이자까지 받아야 하니. 성문아, 천천히 하자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